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동안 10연승 이상 기록들도 다수 기록을 해드렸고요. 제가 기록해드렸던 내용들 화면에 화살표 따라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트로피 모양 따라서 쭉 7개 항목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가장 상단에 위치되어 있는 게시글 확인해 보시면은 링크 하나하나 기록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록했던 그 승부 스트레이트 플러시 그것도 제가 여기 한 개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또 적중 내역들 아까 제가 띄워드려서 보셨겠지만 뭐 상당합니다. 5월 2일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출발했던 승부 구간 적중 연승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뭐 정말 화려합니다. 화려하고요. 단순하게 지금 야구에서만 또는 승부에서만 이제 그 승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축구 제가 정말 오랜만에 미국 축구도 다시 재개를 했는데 미축 다시 들이자마자 올킬 냈고 또 오늘 미축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배팅 초강추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배당까지 또 3배당 이상씩 모두 잡아드렸고 고배당은 20배씩 또 잡아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한번 또 싹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접근성 괜찮은 구간이었다. 또 내일 일본 축구는 또 3연승 또 도전까지 준비가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나는 좀 금액이 크다. 난 승부 보는 거 좋아하신다. 여기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1번지요. 정말 승부란 승부 드리는 족족 다 갖고 옵니다. 단 6일 만에 초강승부, 강승부, 중강승부, 중승부 4구간 싹 다 또 적중해주게 되었고요. 최근에 뭐 몰빵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또 잘 가져와주고 있기도 합니다. 내일 또 메이저리그는 또 주력 몰빵 2배짜리 마지막 한 조가 재도전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 카카오톡은 카톡 아이디 여기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하루 또는 주 단위로 끊으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들 플럼과 에버튼 그러면 해외축구 첫 번째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플럼과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우리 개그랑님 어서 오시고요. 요거는 이제 오늘 난타전이 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난타전이라고 해가지고 뭐 4골 5골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양득이 모두 가능한 경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뭐 미축 포함해서 12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홈팀 플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홈 경기에서 공수 밸런스가 모두 좋아지는 그런 팀이겠고요.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번 시즌 유독 원정 경기에서 좀 수비력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다가 플럼 상대로 아직까지 7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상성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게 에버튼이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선수 활용적인 폭적 그리고 뎁스 쪽으로만 봤을 때는 에버튼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플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격 자원들이 또 대부분 시즌 아웃이 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럼 같은 경우에는 교체 자원들이 없어요. 대부분 주전 자원들로만 게임을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후반전 때 집중력 문제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대부분의 실점들이 또 후반전에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곧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후반기 올라오면서 어쨌든 공격력 자체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다만 역시나 수비, 원정 경기 수비력이 좀 문제가 되는 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양쪽 다 모두 득점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무승부나 또는 이제 플럼의 어거지 핵무 승리 정도 볼 수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 쪽으로 보고 요거는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럼 핵무나 무승부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좋은 경기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경기는 입스위치와 브랜드포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스위치 오늘 홈팀이죠.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아직까지 입스위치가 1승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실점률은 경기당 2점 이상으로 크게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스위치는 제가 이번 시즌 계속 뭐라 그러냐면은 본인들의 주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난 시즌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격을 했지만 EFL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EFL 가지고 EPL 딱 두 리그만 유럽 축구는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EPL이랑 EFL은 아예 어떻게 보면 다른 리그라고 봐도 돼. 그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오죽하면은 EFL까지는 잉글랜드 1부 리그라고 합니다. 우리가 1부 리그를 상식적으로 EPL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1부 리그는 EFL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 2부 리그가 1부 리그라고 통칭을 해요. 그리고 EFL은 아예 다른 개념. 심지어 잉글랜드 축구협회도 EFL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그만큼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입스위치의 이 정도의 수비력과 조직력으로 사실 홈 경기에서 1승 이상은 갖고 와줬어야 됐단 말이지. 근데 어쨌든 본인들이 한 골을 넣은 다음에 꾸준하게 라인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으로 압박을 하다가 실점한 경기가 이번 시즌 대부분이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 결국에 오늘 맞붙게 될 브랜트포드가요. 사실 얘네들 지금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상위권이라고 봐도 될 수준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공격이 많이 좋습니다. 브랜트포드의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원정 경기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공격력이라는 건데, 물론 브랜트포드가 이제 원정 수비가 조금 문제가 그런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좀 맞불을 놔야 되는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 지금 입스위치 뭐 주전 골키퍼 뭐 그 다음에 수비 라인에 타운센트, 데이비스 지금 다 빠져 있죠. 여기에다가 또 그나마 이제 이선 라인에서 활동량이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던 헤드까지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입스위치는 뭐 라인업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전술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조직력과 그리고 뭐 경쟁력에 대한 문제점들 너무나도 많이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 경기는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브랜트포드 쪽으로 승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마헨슨과 오바를 같이 동반할 만한 게임이라고 봐요. 이게 만약에 입스위치가 홈 경기에서 공격력으로 브랜트포드의 불안한 수비력을 노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햄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 공통적으로 브랜트포드 승 보면서 해외 사시는 분들은 브마옵을 한 번에 묶어서 베팅하셔도 괜찮을 만한 경기. 오히려 햄무가 뜨면 언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브랜트포드 승, 마헨슨 오바를 한꺼번에 저는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우스햄튼과 맨체스터 시티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나이퍼님 고맙습니다. 빠르게 발송 완료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우스햄튼과 맨시티 뭐 분석이 의미가 없는 경기입니다. 올 시즌 승점 단 11점을 보유하고 있는 팀 사우스햄튼입니다. 여전히 최악의 팀이겠고요. 햄튼과는 별개로 또 후반기에 힘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이게 맨시티가 여러분들 벌써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맨시티가 잘해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뎁스가 좋아요. 뎁스가 좋은 팀들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EPL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가 너무 일정들이 타이트하잖아. 뭐 컵 경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후반전에 좀 처지는 팀들이 많아요. 후반기 자체 뎁스가 얇은 팀들이 보통 내려앉아 버리는데, 그러니까 맨시티의 문제점은 이번 시즌에 어쨌든 주요 결장자들이 초반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그 수비의 문제를 어쨌든 크게 드러내서 말썽이었던 팀이었던 거지. 맨유랑 같이 사실 뭐 뎁스가 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후반기 오면서 역시나 좀 힘을 내주고 있다.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사우스햄튼 같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앉아서 게임을 하는 팀에게는 맨시티 그 전술 상성이 템백에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제가 늘 좋다라고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차이가 많이 나요. 괜히 맨시티가 1.1배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뭐 11배 터질 가능성은 전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문제는 맨시티가 그래서 이제 FA컵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얘들 로테이션 돌리냐 안 돌리냐, 아마
데브라이너 하나만 오늘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물론 FA컵 우승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챔스 경쟁을 하고 있고요. 7위까지 얘들이 지금 1점 차인가 3점 차인가 그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맨체스터 시티도 3위 어떻게까지 수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개꿀 경기에서 잡을 수 있는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잡아와야 되는 맨시티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풀 로테이션일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승 1.1배이기 때문에 조금의 리스크를 안더라도 마행승이 그냥 일반승이다 생각하시고 베팅하시는 권장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맨시티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다들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할 겁니다. 그거는 적당하게 그냥 잘 조절을 해주시고 또 맨시티 혼자서 이제 4골까지 넣기는 좀 무리라고 봐요. 이게 언더바가 3.5기 때문에 사우스햄튼도 한 골을 좀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제 득점 자체를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더까지 보겠습니다. 2대0 승리 아니면 3대0 승리가 아닐까요? 맨시티 승에다가 마헨승. 그리고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과 브라이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들 아마 21시, 요게 지금 23시 경기거든요. 9시쯤 되면은 저녁 배당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울버햄튼 지금은 역배인데 해외 쪽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거든. 울버가 정배됐다가 역배됐다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만큼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지금 해외 쪽에서는 보는 것 같아. 이게 저는 근데 울버햄튼이 이기긴 좀 어렵다고 봐도 지진 않을 경기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역배를 받은 게 우리가 뭐다? 프랜승을 노리기에는 괜찮을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이 브라이튼이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격력 또는 이 수비력은 나쁘지가 않죠. 그건 팩트인데 이제 문제는 원정만 갔다 하면 보여주는 브라이튼의 수비 밸런스. 이게 정말 좀 이번 시즌 위험하게 또 나타나고 있고 지표들이 특히나 지금 그 공격 자원에서 결장자가 너무나 많은 브라이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미토마가 복귀한다라고 해도 문제는 미토마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크죠. 미토마의 활동량을 보면은 측면에서 냅다 달리면서 에너지 레벨과 상대의 수비 라인을 내려앉는데 그때 힘을 많이 주는 게 이 미토마인 거지 득점의 다양성까지 바라보기에는 조금 이제 미토마 혼자서는 좀 문제가 있다. 또는 웰백과 미토마 너무 위주로 2선 라인 위주로 게임이 풀어나갈 가능성도 좀 높다라는 거. 이게 브라이튼의 문제겠고 울버햄튼이 최근에 이제 또 얘들도 결장자로 인해서 이제 공수 밸런스가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아까 앞전에 풀럼과 동일하게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강점들 특히나 끝까지 어쨌든 성과를 내는 축구를 보여준다라는 강점까지 함께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오히려 울버가 역배기 때문에 무한이면 승인데 프렌 쪽으로 우리가 베팅하기 좀 편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요거 일단 프렌승 접근해 보도록 하겠고 언더바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브라이튼이 얼마나 원정 경기에서 수비 내용을 또 불안하게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핵심일 것 같아서 브라이튼의 실점 여부에 달려있지 않나. 3.5였으면은 아싸리 언더를 찍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5라서 상당히 좀 애매하다라는 점에서 이건 그냥 언더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랑 빌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 축구는 정말 많이 보는 게 홈이랑 원정을 엄청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력으로 분석하는 EFL, 잉글랜드 이제 2부 리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홈이랑 원정 상승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축구, 제가 이제 주력 분야잖아요. 미축이 이게 정말 심해요. 홈이랑 원정 경기 차이를 보는 그 분석법이 정말 중요한 게 또 미국 축구기 때문에 이제 홈 원정을 제일 먼저 보고 시작을 하는데 이 경기가 본머스가 홈이었기 때문에 분석에 도움이 참 많이 됐던 경기였다. 오히려 빌라가 홈에다가 본머스가 원정이었으면은 언더오바를 보기도 애매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싸리 빌라 똥배를 물건 했을 텐데 지금 오히려 본머스가 홈이기 때문에 본머스가 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결정력입니다. EFL의 왓포드랑 비슷한 형태의 팀이죠. 그만큼 어느 정도 본머스도 충분히 오늘 득점이 가능한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가 원정 경기 때 제가 늘 수비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는 일단 홈 경기만 보면 됩니다. 이번 시즌 제가 꾸준하게 써먹는 구간이지만 원정 경기 있었을 때는 수비 불안이 뚜렷하다라는 거. 지금 결장자만 놓고 봤을 때는 본머스 공격 라인들이 대부분 결장이라서 더 많다라고 보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레시포드 한 명밖에 없긴 하거든요. 전형적인 아스톤 빌라가 충분한 실점과 함께 득점을 함께할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3.5 기준점이 아니라
2.5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일단 양득에다가 역시나 오버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 리그 탈락 후에 이제 온전히 좀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난타전 속에서 이 무승부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오늘 무승부 중에서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는 경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버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만한 게임이다. 축구는 형님 6시 합니다. 항상. 축구는 앞으로도 축구 있을 때는 제가 늘 6시에 킬 거예요. 뭐 주간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전부 다. 다음 자, 토론토랑 DC 유나이티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경기까지만 그 이제 미국 축구가 새벽 경기입니다. 요게 아마 5시 반일 거예요. 야구는 이따가 또 21시에 또 할 거예요. 요게 5시 30분 경기고 나머지 경기들이 전부 다 이제 그 내일 오전에도 배팅 가능한 그런 경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잘라서 배팅 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 알아서 선택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론토랑 DC 유나이티드 오늘 미축 첫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 게 미국 축구는 뭐 미축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오바 좋은 경기만 무셔도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일본 축구나 일본 스포츠들의 대부분 공통점은 언더사이즈의 경기가 많아요. 왜? 수비와 조직력을 굉장히 따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미국 스포츠는요 완전히 상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 미국 축구 애들 그 MLS에서 뭐 영입하는 애들도 보면은 대부분 스타 플레이어들이 공격수 아니면은 미드필더, 특히나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들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얘들은 골이 많이 나오고 스포츠가 흥행하고 시청률이 올라가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더오바, 오바 쪽으로 좋아 보이는 게임만 잘 골라도 웬만하면 미국 축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이때 형들 미국 축구 이거 싹쓸이 올킬 냈을 때 요때도 제 팬분 한 분이 이제 오바 좋아 보이는 거 골라달라 해가지고 3개 골라드렸는데 3개 다 싹 다 오바 나왔어요. 그만큼 오바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토론토랑 DC 유나이티드인데 오늘 이 경기가 일단 오바 쪽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DC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형님들이 알만한 선수가 벤테케가 있어요. 벤테케. 최근에 벤테케가 부상으로 못 나왔다가 오늘 복귀합니다. 복귀전 치르기 때문에 DC 유나이티드는 하나만 있으면 돼. 벤테케가 그냥 골을 최근 넣고 있냐 없냐, 얘가 출전할 수 있냐 없냐만 보면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단가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DC도 그렇고 둘 다 수비가 안 돼요. 토론토는 이번 시즌 수비 정말 안 되는 한 4팀, 4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그만큼 수비에 대한 불안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이번 시즌 토론토가 공격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수비력은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되고 공격은 또 많이 떨어진다. 최근에 보면은 5경기만 놓고 갔을 때 토론토가 언더낸 경기들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DC 유나이티드가 혼자서도 저는 3골 이상 넣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 오바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서, 그러니까 DC 유나이티드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벤테케가 오늘 복귀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역배일 만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역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프랜승 쪽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경기입니다. DC 역배 프랜 그리고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와 오스틴 경기입니다. 미국 축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고요. 미국 축구 조금 이제 했다 하시는 분들은 신시내티 하나 때문에 망하고 흥하고를 반복을 할 겁니다. 얘네가 미국 축구 베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최고 인기팀입니다. 약간 야구로 치면은 다저스 같은 느낌, 뭐 NBA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같은 느낌, 일본 축구에는 약간 요코마리 같은 느낌, 요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들이 홈 경기에서 조직력과 그리고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결정력까지 좋기 때문에 보통 클린시트로 승리하는 경기가 많습니다. 1대0 아니면 뭐 2대0 이런 식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홈 신시내티는 저는 늘 좀 믿고 보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시가 4대 안 맞는 분들은 정말 안 맞거든요. 같다 하면 틀리거든. 근데 저는 일단 좀 신시랑 4대가 잘 맞는다 말씀을 드리겠고, 뭐 기본적으로 신시내티가 오늘 경기에서 뭐 크게 결장자도 지금 없는 상황에다가 뭐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조금 수비도 좀 안정감 있는 흐름 속에서 게임을 잘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오스틴 왠지 좀 잘할 것 같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강이나 공수 밸런스에서 조금 이제 힘을 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못해요.
지금 수비 같은 경우가 최근에 경기당 거의 뭐 2실점 가까이로 좀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골키퍼부터 수비 라인들이 얘네들이 뭐 상당히 탄탄한, 최근에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었고, 전반적으로 수비력 자체에 힘을 내는, 미축에 몇 안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한데, 뭐 결국에는 이 오스틴 감독이 계속 지금 전술을 바꾸고 있단 말이지. 그게 결국 오스틴 수비력에 문제점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 수비가 돼야 될 팀이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결정력 자체,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 어쨌든 뭐 경기를 가지고 올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어떤 최근의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뭐 정말 득점력적인 부분,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감독이 계속 쓸데없이 전술 바꿔가면서 이제 경기를 망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이건 시시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다만 이게 미축치고는 배당이 좀 짜긴 하거든요. 문제가 신시는 마헨을 못 봐요. 얘네들 아무리 좋은 경기라도 마헨보다 차라리 햄무를 가는 게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햄무 볼게요. 그리고 언더. 잠깐만. 형 잠깐만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잠시만. 수치 한 번만 체크해보고 마헨 볼 수 있으면 마헨 볼게요. 아니야, 햄무 보도록 할게요. 햄무. 네. 이건 햄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시는. 다음은 뉴욕 레드불스와 그리고 LA 갤럭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레드불스 같은 경우야 홈 경기에서 확실한 이제 뭐 힘을, 화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팀인데, 이제 문제는 여기가 포르스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늙었어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조금 약간 구식화되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공격력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홈 경기에서 화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보면은 레드불스가 또 상당히 득점력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레드불스 홈 경기는 그냥 오바 찍고 보면 되는데, 얘들은 홈 경기에서 본인들 그냥 혼자서도 3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레드불스 홈 경기 우리가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형들이 알던 그 갤럭시가 아닙니다. 예전에 뭐 베컴 뛰고 질라탄 뛰고 그때 당시에 갤럭시가 아니고, 최근에 이번 시즌 특히나 갤럭시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거의 꼴찌거든요. 리그 꼴찌 수준 달리고 있고, 이제 문제가 결장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 핵심 자원으로 오늘 다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오바 내려면 정말 레드불스 혼자서 오바를 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갤럭시는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어려운 경기를 계속 할 거고, 원정 경기 약세도 뚜렷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레드불스 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만한 경기다. 레드불스 승에다가 마힌 승에다가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괜찮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시티와 몽레알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프리베드를 이 12경기 중에서 가장 공수미 이 3개 구간이 모두 일정하게 다 밀리는 팀이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욕시티가 상대적으로 뭐 공격 라인이거나 수비 라인이거나 미드필더 라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시티가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수비력이 상당히 좋다. 웬만하면 클린시티 경기도 좀 많다라는 거. 몽레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LA 갤럭시나 아니면 오스틴 같은 최하위권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고 결장자도 좀 많고, 이런 형태의 지금 팀이 지금 현재 몽레알이다. 몽레알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독도 바꿨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술적인 불안감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고, 또 바꾼 감독이 조직력 축구를 원하는 감독이야. 근데 지금 몽레알은 생각보다 팀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고 결장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올라올 수도 없어요. 그런 좀 단점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경기는 뉴욕시티가 질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1대0 아니면 제가 2대0 정도 볼 수 있는 경기고, 뭐 최근에 보면 또 뉴욕시티가 또 이길 때 보면은 클린치도 잘 합니다. 최근에 어쨌든 몽레알 같은 경우에 또 상당히 또 득점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저는 뉴욕시티 일반승 쪽 또는 햄무 쪽으로 한번 고배당 노려보셔도 될 만한 경기다. 아니면 언더를 주력으로 한번 써보셔도 됩니다. 몽레알 저는 오늘 클린시티 예상합니다. 빵점일 겁니다. 빵점. 뉴욕시티가 막 엄청 화력이 좋은 팀은 아니. 신시내티는 화력은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얘들 골 뭐 정말 많이 넣을 때는 막 3골 4골도 넣으니까. 근데 얘들은 막 화력이 좋은 팀도 아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한번 끊어보셔도 괜찮은 그런 경기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콜럼버스.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배당 메리트가 좋았던 경기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2배당이 넘는 배당을 리그 2위 팀이 받았는데,
오늘 맞붙게 될 콜럼버스가 리그 1위 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당을 좀 많이 크게 받았다라는 것이고, 콜럼버스가 리그 1위를 하는데 어쨌든 강점을 띠고 있는 건 이번 시즌에 콜럼버스가 주요 공격 자원을 내보냈는데, 그러니까 젊은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는데 걔가 지금 너무 잘합니다. 전체적으로 콜럼버스가 공격 라인이 역시나 이번 시즌도 충분히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필라델피아는 왕조 시절 느낌이 좀 나긴 하거든요, 지금 이번 시즌 특히나.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딱 하나만 보면 돼. 바리보가 나오냐 안 나오냐. 바리보 오늘 나올 수 있고요. 얘가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조그만한 스트라이커인데 상당히 얘가 결정력이 괜찮습니다. 콜럼버스처럼 수비 라인 자체가 좀 낮고, 그리고 발밑 기술이 좀 아쉬운 그런 팀들이 많은 수비 라인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리보가 한 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의 최강점은 홈 경기에서 조직력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공격이 못해주면 수비가 해주고, 수비가 안 되면 공격이 해줍니다. 그게 필라델피아. 제가 보고 있는 오늘 홈 경기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수 밸런스가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맞붙는 팀이 콜럼버스야. 이게 아마 질 거면 시원하게 질 거면, 애매하게 묻들 가능성 없는 경기고, 질 거면 시원하게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필라델피아 승 쪽이나, 아싸리 고배당 보실 분들은 필라델피아 마헨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럼버스가 원정 경기 수비가 더 안 되거든.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이거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노려보겠다. 일단 배당 메리트가 너무 좋았어. 이 배당에다가 마헨이 이게 4점 몇 배당이던데? 4.3배당. 훌륭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세인트루이스와 샌디에이고 경기입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가 2.3배당 받았다, 무조건 제가 갖고 갑니다. 세인트루이스가 홈 경기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팀입니다. 원정이랑 홈 경기에서. 그만큼 세인트는 원래 홈 강팀이에요. 근데 이번 시즌은 홈이건 원정이건 박살이 좀 나고 있다라는 거. 샌디에이고가 이번 시즌 그 신생팀이거든요. 얘네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데브라이너, 맨시티의 데브라이너가 올 시즌 마감하면은 지금 샌디에이고 온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죠. 인터 마이애미가 아니라. 그만큼 샌디에이고가 신생팀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얘들이 밸런스가 정말 좋아요. 공수 밸런스가 나쁘지가 않고 홈 원정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얘들이 보면은 원정 경기에서 역배받고 프렌이나 무어 또는 역배친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 얘들이 프레시즌에는 압도적인 공격력에 대한 힘을 보여주다가 딱 경기 정규리그 시작하고 나니까 수비에 대한 밸런스도 잘 보여주고 있다. 세인트루이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홈 경기에서 뭐 지난 시즌과 더불어서 공격은 나쁘지가 않은데 수비가 지금 너무나도 붕괴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샌디에고가 보면은 최전방에서 2선 자원들이 상당히 괜찮아요. 잘 뛰고 활동량도 많고 결정력도 괜찮고 뭐 그런 부분들. 전 경기는 샌디에고가 늘 그래왔다시피 원정에서 역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프랜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것도 우리가 오버 배팅하기 괜찮은 구간이다. 세인트는 일단 득점을 할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의 실점을 할 것인지, 이게 좀 핵심인 경기이기 때문에 또 2.5라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오버 쪽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콜로라도랑 산호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 이 경기가 공짜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또 어쩌면 진짜 수상하다 싶은 경기가 오늘 이 경기다. 일단 콜로라도가 홈 경기에서는 그냥 1황입니다. 오늘 모든 팀들 중에서 홈 경기 공격 누가 제일 잘하냐? 여기입니다, 콜로라도. 왜냐하면 여기도 고지대야. 뭐 아시겠지만 콜로라도 그 야구는 쿠어스필드라고 있잖아요. 여기도 고지대이기 때문에 홈 경기는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콜로라도가. 그리고 홈 경기에서 얘들이 수비를 안 해요. 무조건적으로 일정적으로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얘들은 홈 경기에서 뭐 정말 3골 나오는 경기가 뭐 다분합니다. 뭐 한 시즌 통으로 놓고 봐도. 그만큼 얘들이 오늘 받은 이제 언더바 기준점이 3.5점이고 사노세도 이번 시즌에 공격 참 잘 되는 팀이죠. 물론 얘들도 수비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좀 리스크를 갖고 있는 팀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얘들 둘이 뭐 공격력들, 득점력들만 놓고 봐도 많은 득점을 또 동반하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양쪽이 상승 자체도 콜로라도가 근소하게 앞서긴 합니다. 조금 더 좋긴 하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오늘 오버와 함께 콜로라도 일반승 정도만 보면 어떨까. 얘들 근데 진짜 골 많이 넣는 두 팀이기 때문에 3.5가 다소 커 보인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도 한번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산호세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였나요? 거의 한 달 동안 미축을 안 들었으니까 3월쯤이었나? 그때 산호세 홈 경기를 제가 좀 잘 봤던 이유가
얘들이 현재 메이저 그 사커에 그 리그 사커 리그에서 상당히 공격력만 놓고 봤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팀입니다. 상당히 그 공격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 여기는 보면 1선이 아니라 2선까지도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괜찮다. 자, 일단 요까지 올 축구 12경기를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 드리겠고요. 요거 위주로 베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빠르게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고, 그래도 한 30분 했네, 프리뷰를. 유튜브 영상은 빠르게 올려드리고, 또 우리 숲TV 형님들은 전체표 띄워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형님들도 제가 가끔 가다가 뭐 고배당 같은 거 그 따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렇게 또 미국 축구 2연속 올킬 도전까지, 또 내일 또 일본 축구 3연속 도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추하시고 연락 주시거나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